안녕하세요. 굿잡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 지원 사업 목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목적과 세 번째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필요성과 네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 제도와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 개요 및 보험 급여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장애인 보조기기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 복지 불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의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자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나 장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장애인 보장구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목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 및 자립적인 생활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 증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말한 것들을 위해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이유는 보조기기는 신체적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설계되며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에겐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두 번째로 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심리 재활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며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까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번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로서 보건 복지 불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번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조 1번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한 기계기 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기 위한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급여 품목에는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이 있습니다. 횟수로는 첫 번째,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 유형의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자세보조 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부담 금액 기준액으로 고시 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기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등록 업소의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 리프트, 전방 지지 워커, 후방 지지 워커, 수동 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 개요를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등록 장애인은 다양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과 소모품 12품목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장애 유형과 등급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기기 급여 지원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38개였던 지원 품목이 2027년까지 점자 학습기, 대회 감지기 등을 포함해 46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7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은 보시는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구분으로 보청기,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 리프트 및 전후방 보행차가 있습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의 경우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첫 번째, 보조기기의 유형 구분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마지막으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 밖에 보조기기 수동 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은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첫 번째로 보조기기의 유형 구분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두 번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 인정액, 부양 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주요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원 품목 확대입니다. 현재 38개인 지원 품목을 2027년까지 46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새롭게 추가될 품목에는 점자 학습기, 배회 감지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확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보조기기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조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보조기기 센터 확충입니다. 보조기기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보조기기 센터 분소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보조기기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부터는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보조기기 지원 개선입니다.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의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기능 전동 보조기기의 지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파트 1이 끝났습니다. 본 자료 영상은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굿잡 자립센터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